연인끼리 가족끼리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지내는 듯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딘가에서 나처럼 이렇게 혼밥을 먹는 사람도 있다. 항상 먹는 혼밥이지만 유독 연말에 먹는 혼밥은 더욱 외롭다. 왜 유독 연말에 혼밥이 더욱 외로울까? 연말은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때라는 사회적, 문화적 고정관념이 사회적 동물이지만 혼밥을 먹는 나를 상대적인 박탈감 속으로 밀어넣는다. 그 고정관념은 나의 감정을 외로움으로 인도한다. 외로움은 일반적인 인간 현상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릴 적부터 외로움을 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그 욕구를 매 순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말이다. 예전에 읽었던 한 심리학자의 글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더욱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는 연구 결과를 읽은 적이 있다. 내 예상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를 마주하며 무척이나 놀랐으나 그 이유를 읽고 고개가 끄덕였다. 기혼자는 배우자와 함께하고자 하는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할 때마다 느끼는 외로움과 박탈감이 크다. 미혼자는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서 외로움을 덜 느낀다는 것이다. 내 주변의 지인들 중 기혼자들은 유독 나에게 한나 씨, 결혼해도 외롭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 정도의 너스러 섞인 가벼운 어조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가진 자의 횡포예요. 40대 이후에도 미혼으로 있어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라고 웃으며 응대했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는 그들도 진정 외로웠던 것이었다. 군중 속에서든 집에서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있든 사람은 얼마든지 외로울 수 있다.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있는 사람도 외로울 수 있는데 연말에 한껏 예쁘게 차려입고 대도시를 누비는 가족들과 연인들을 보며 혼밥을 먹으며 외로워하는 나는 나에게 대화를 건다. 외로움에 잠식되어 낭망하지 마라 라고 말이다. 사람마다 외로움을 느끼는 강도는 다를 것이다. 어떤 이는 가끔 외롭고 또 어떤 이는 외로운 줄 모르고 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날이면 날마다 외롭다. 나는 날이면 날마다 외롭다. 특히 연인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연말에도 여전히 혼밥을 먹는 나는 더욱 더 외롭다. 이런 고질적 외로움이 내 삶 전체의 희망을 잃게 할 정도의 낭망으로 찾아왔던 적도 있다. 외로움이 나에게서 희망도 잃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낭망하려는 나에게 다시 말을 건다. 연말에 홀로 혼밥을 먹는 것은 외로운 것이 당연하며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어느 누구보다 많이 느끼는 것은 인지 능력 중 감정 지수인 EQ가 뛰어나기에 그렇다고 말이다. 외로움은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연결되고자 하는 연결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정서적, 감정적 반응이다. 연말에 홀로 먹는 혼밥이 더욱더 외로운 것은 사랑하는 누군가와 연결되고자 하는 감정적, 정서적 욕구가 더욱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중 연말에 평상시 혼밥보다 더욱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면 당신은 정서적, 감정적 인지 능력인 EQ가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렇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은 심미적이고 고귀한 축복된 기분으로 여기는 문화에서 성장했다. 그러나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어떠한가? 외로움은 사회적 개인적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기에 외롭다는 사실을 드러내면 사회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 괴로워지기만 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회에서 성장했다. 드라마를 봐보라.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좋지 못한 것이라는 문화에서 성장했었던 40대 이후의 남자들은 술을 한잔하고 크게 외친다. 외로워. 사는 게 너무 외로워. 이것은 드라마 속 픽션이 아니다. 현실을 적나라하게 반영해주는 대사이다. 외로움을 당연하게 드러내지는 못해도 당신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누구보다 더 많이 느낀다면 당신은 인지능력 중 감성지수인 EQ가 뛰어난 자이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껴도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기쁘고 즐겁고 사회적 개인적 관계와 삶 가운데서 존재가 만족스럽고 풍요스럽다는 데 관심이 집중되지만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사회적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결핍감으로 관심이 집중된다. 그러나 결핍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다. 결핍은 성공과 만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훌륭한 재료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대한민국을 4강 신화로 이끌었던 거스 히딩크. 우리는 히딩크의 명언을 기억한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승리를 향한 개걸스러운 결핍은 대한민국 월드컵의 역사에 획을 긋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위대한 작가들도 외로움 속에서 사랑을 노래하는 주옥 같은 글을 결과물로 내놓았다는 사실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사랑과 우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자가 외로움도 표현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 누군가의 친구가 될 수도 있다. 사회적인 연결 욕구, 개인적 관계의 연결 욕구에 대한 결핍이라는 원인이 주는 결과는 극심한 외로움이다. 사랑과 우정에 배가 고파서 외롭다. 사랑이 부족하고 우정에 목말라 외롭다.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나는 깊고 뜨거운 사랑도 할 수 있다. 누군가가 의지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친구도 될 수 있다. 이제 나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잠식되어 낭망하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개인적 관계에 불만족이 주는 이 결핍에서 오는 외로움을 재료로 나의 삶을 사랑과 우정이 가득한 예술로 승화시킬 것이다. 나는 꿈꾼다. 내 인생을 별처럼 빛나게 할 반짝이는 재료인 외로움으로 인생의 꽃을 피워 향기로워질 것이다. 낭망해 왔었던 그 숱하고 깊었던 어둠을 재료로 내 인생을 밝고 빛나게 경영할 것이다.